동네에 흉물로 전락해버린 빈집. 아니 저거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쓰레기 이것도 돌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 있지 다. 기관장. 요것도 빈집, 요것도 빈집. 아유 여기는 문이 다 떠져 나갔네. 저녁 되면은 음침하지. 그리고 뭐 노숙자들이 봐서 잔다도 말도 있고 그래요. 국민 절반이 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영끌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요즘, 예상 외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에 대한 니즈는 도시물 중심으로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관리되는 빈집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으면서 슬럼화되고, 특정한 목적 없이 양호한 집을 비워놓는 경우에는 이제 재산세를 중과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활용되도록 촉진을 해야 되고. 지방의 소도시도 방치된 빈집들로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할매가 여기서 있을 때는 이 풀 다 메고 깨끗했어. 근데 자식들이 와갖고 누구한테 팔면 새로 집을 지든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지. 빈집에 사람의 온기가 다시 채워지고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길 건너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반면 이곳엔 흉물스럽게 자리 잡은 빈집이 즐비합니다. 여기 총 몇 세대가 여기 재개발? 지금 여기가 집을 사놓고 이제 이사 간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55가구나 돼요 지금. 여기는 옛날에 뭐 했던 집이에요? 여기 다? 고깃간도 있고 다 양쪽에 가게들이었어요. 가게들. 예. 서울 시내 이런 동네가 없지요.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저 집들 좀.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만큼 빈집 투성인 이곳은 놀랍게도 광화문 인근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입니다. 재개발이 무산되고 사람들이 떠나버린 현저동에는 20여 채 이상의 빈집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주민들에겐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무산되고 나서 사시기 어떠세요? 밤에는 잘 안 나가요. 무서워서? 애들이 좀 늦게 오면 이제 전화가 빨리빨리 오라 하지. 근데 어찌내게도 우리 큰애 양안하고 늦게 오더라고. 불편한 건 없으세요? 불편하지. 물 새고 다 하는데도 이사 가기가 좀 그래서 있는 거지. 아니 저거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쓰레기 이것도 돌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 있지 다. 여기 치웠어도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밑에 떨어졌네. 네. 아이고 사람 맞으면 큰일 나겠네. 뛰어 그냥. 그리고 이 집은 기아장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네? 저 집은 네. 기아장이 내려앉았다고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다 들어가죠. 아이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네. 아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네. 비 오고 그러면 딴 데 가자요. 무서워서. 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개발돼야죠. 여기서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이런 데가 없어요 서울에. 여기 참 좋잖아요 중심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서대문구 현저동 인근에 있는 부가연동을 찾았습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망가진 집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모두 빈집입니다.
근데 다 비었잖아 집이. 다 비었어요? 다 비었어. 요즘도 다 비가 다들 없어요. 여기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있어도 안 봐요, 안 보여요. 사람 몰라, 구경 우체국에 아저씨나 왔다 갔다 할까 뭐. 없어. 배달부나 오고 저 것이 택배는 올까 없어 사람이. 골목을 지나며 만나는 집 중 절반은 빈집이었는데요. 이렇게 빈집이 한 채 두 채 늘어나면서 동네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도심의 저층 주거지인데요. 서울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한강 이북을 중심으로 해마다 빈 저층 주거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를 포함한 서울의 빈집은 2021년 기준 총 9만 7천여 가구.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울에 빈집이 많은 걸까요? 우리가 전쟁 끝나고 이제 1950년대, 60년대 이때 이제 집을 이제 도심에는 많이 지었는데 그 한 4, 50년 지난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제대로 새로운 이제 주거 지역으로 바뀌면서 또 신축 주택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사업성 문제라든가 또 도시 재생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뭐 진행이 되다가 좌초됐다가 뭐 뉴타운이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다가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집을 새로 신축된다고 생각하고 비워놓고 나간 분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면서 이제 빈집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 도심인 종로구 옥인동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빈집이 좀 많은가요? 빈집이 상당히 한 30가구 돼 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그 개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걸 좀 신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필운동.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바로 인왕산 밑이에요. 인왕산이 여기가. 예.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공부 좁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원래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역사성으로 여기가 옛날에 선비들이 많이 살고 주민들이 살고 해서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이 살리게 된 데서 이제 보존지구로 시장이 방어수 시장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옥인동의 빈집이 급격히 늘어난 건 재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부터입니다.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지만 도시재생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고 주민들이 하나둘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뭐 사람이 나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것도 빈집, 여기도. 이것도 진짜 오래됐어. 여기도 쇠사슬로 아예 그냥 이렇게 묶어놨네요. 출입금지 써 있고. 그럼 각자 개인이 지은 거고. 그 집 저것도 빈집. 막 새집과 헌집이 막 공존하고 있네. 번쩍이는 새집과 폐가 수준의 빈집이 공존하는 이질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아유 여기는 문이 다 떠져 나갔네. 이게 이거를 서울시에서 샀어요. 빈재가 뭐 한 20년 됐을 거예요. 아유 빈재가. 예. 다 빈재 오래됐어요. 그래서 재개발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 지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집을 동네에 놓으면 사람들이 저녁 되면은 음침하지. 그리고 뭐 노숙자들이 가서 잔다도 말도 있고 그래요. 그 경비도 허술하고 불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되면 깜깜하지. 재개발이 무산되고 시간이 멈춰버린 종로구 옥인동.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빈집들이 방치되고 있는 걸까요? 서울시에서는 생활형 SOC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빈집 매입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 친화형, 주민 편의 시설들을
넣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리 부재가 현실이고요. 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빈집을 단순히 매입해가지고 생활형 SOC 만드는 데는 분명히 예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빈집에 대한 관리 또는 이 재고 관리나 이 빈집에 대해서 관리를 통해서 슬럼화되고 그 주변이 문제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모호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사유재산이니까 그냥 놔두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들로 역시 방향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제 빈집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이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는데요. 4등급으로 분류된 빈집 중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변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3, 4등급에 한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빈집은 이제 그 특성을 볼 때 그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에는 이제 소유주의 개인 정보를 저희가 취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기 좀 어려운 행정 절차상 애로점이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 정비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민의 재산권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이제 소유주와 이제 인내심 있는 설득과 설명 노력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국의 빈집은 151만 가구를 넘어서 5년 새 30%나 증가했는데요. 지방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은 전체 가구 중 빈집 비율이 3.2%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14.3%를 차지합니다.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제일 높은 전라남도를 찾았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예, 지금 저희 풍양면 안에 그 양리마을이라고 이제 빈집도 실태조사하러 가거든요. 아, 여기 빈집이 많나요? 예,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261동 정도 되거든요. 갖고 이제 예. 안녕하세요. 그 이장님은 안에 계셔요. 아니요. 빈집 실태 조사원이 도착한 단독주택. 마당도 꽤 넓고요. 언뜻 보기에는 양호해 보이는데요. 몇 년간 방치된 빈집이라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까지는 여기 아드님이 여기 직장 다니면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도 자기 집이 있고 여기도 있고 왔다 갔다 여기 사시다가 아예 이제 도시로 올라가셨는데 살 수 있는 사람 좀 사라고 판다고 내놨었어요. 근데도 이제 뭐 쉽게 이렇게 골목 안에 옛날 시골집도 다 그때는 차가 못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서 빈집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전 조사와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빈집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급을 매긴 후에 관리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뭐 근데 이게 빈집으로 들어와 살잖아요. 네네. 1급으로는 저희가 이제 1등급은 안 됐겠고 2등급 정도 이 집에 이제 바로 살기는 못하고 일단은 요 가에 물바지 이것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바로 살 수 있는 인근의 또 다른 빈집. 언뜻 보기에도 상태가 심각한데요. 도자기도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방치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다가 요양 가시고 나서 누가 자식들이 사실 분이 없어요. 근데 진짜 완전 폐가가 돼버린 거예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인데요. 여기
이게 이제 4등급이에요. 철거해야 될 집이죠, 요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앞에도 마당도 다 이렇게 풀이 무성하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자 모든 것이 생명력을 잃고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빈집이 매년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205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으면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는 발생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상속이 일어나는데 상속된 재산을 부여받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을 물려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도심에 있는 좋은 땅이라면 당연히 상속을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산간 지역에 있고 그 도서 지역에 있는 멀리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이런 데서 그러니까 어른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그걸 굳이 내가 받아야 되나? 상속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지방세를 부과하는 행안부에 부과하는 이런 그 부과 원천에 소유자를 알 수 없어서 특정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리턴되는 이런 그 우편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산세 부과한 게 이런 현상들이 일본의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갔다 와서 빈집 관리 카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몇 년도부터 방치가 됐는지, 뭐 소유자는 누구인지, 저희 빈집이 경관상 안 좋기도 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위험하기도 하고 기농기촌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살 집을 구할 때 이제 빈집을 새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짓고 사시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려고 빈집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빈집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동의 잘 안 하거든요. 왜 지방이 소멸하냐? 사람이 없으면 지방이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밀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기존에는 집을 지었던 땅을 이제 뭐 농지로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것을 뭐 지역에는 그런 공원 같은 게 없으니까 뭐 놀이터나 공원으로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의 여러 지역 중에서 인구가 감소하지만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고 양호하다. 그럼 그런 지역은 집중 투자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생기는 빈집들은 빠르게 철거를 하고, 이래서 이제 자연으로 되돌리는 이런 전략을 써야 빈집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빈집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국토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농촌 지역 또는 어촌 지역, 산간 지역 이런 권역에 있는 빈집은 농림축산부에서 농림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빈집이라고 하는 부분,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에 한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빈집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통일된 운영 주체가, 관리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국토부는 농축산부, 해수부와 통합된 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뭐 과세 기준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주택 정비나 아니면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다루고 있는 빈집의 모습이 각각 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를 실제로 진행해 나갈 때 이제 어려운 전방위적인 그런 제도상의 문제, 애로점 이런 것들을 국토부를 중심으로 좀 해소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제 움직일 계획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곳에 있던 빈집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총 여기랑 몇 가구가 다 있는 건가요? 총 11가구입니다. 11가구? 네. 여기는 어느 공간인가요? 여기는 신혼부부 주택입니다. 어떻게 평형이 몇 제곱미터인가요? 지금 이제 40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59평방미터 이하로 지금 저희가 건립을 했고요. 이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45. 예, 그렇습니다.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층으로. 예,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졌는데요.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아, 이 화장실.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쪽이 보일러실이고요. 네. 작은 짐도 좀 넣을 수 있는. 요즘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복층 구조로 지어져 있는데요. 임대 조건이 주변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저렴한 것도 장점입니다. 이곳의 행복주택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작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동네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했던 3, 4등급의 빈집을 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해서 주택 및 편의시설로 재탄생시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얼마 전 행복주택에 입주한 대학원생 오유진 씨. 학교에서 멀지 않고 주변 시설도 나쁘지 않아 입주를 결정하게 됐다는데요. 행복주택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어서 제가 본가에서 주거적인 독립을 하고 싶어서 찾아봤고, 그래서 내가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이제 넣게 됐어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정말 혼자 살기에도 너무 넓고, 그리고 이제 시설도 되게 처음 들어왔을 때 옵션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만족했어요. 빈집이 사라진 자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없던 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빈집이 이렇게 깨끗한 주택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역의 여건이 좀 바뀌고 이게 지역의 어떤 상징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1년에 이제 아주 많이 할 때는 70만 호 정도 공급하고요. 좀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만 호 1년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수도권으로 보면 한 25만 호 정도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수도권만 해도 빈집이 한 2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빈집 중에 양호한 빈집도 한 반 정도 됩니다. 한 10만 호 정도. 그럼 10만 호 정도의 빈집을 잘만 활용해도 10만 호 공급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분명한 거는 도심 내에 빈집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 소유자들의 상황과 시장의 수요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와 정부가 이 방향을 찾아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건강한 도심 내 빈집에 대한 활용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의 인구 감소 등으로 방치되고 버려진 빈집. 이제 빈집 활용을 위해 정부의 절실한 의지와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